11. 프로페셔널의 조건, 피터 드러커. 이 책은 지식 근로자의 자기 개발을 이야기한 최초의 책이다. 이 책의 저자 피터 드러커는 1960년에 이미 지식사회가 도래할 것을 내다본 뛰어난 학자다. 그는 생산성 혁명으로 초래된 영향으로 경영이 중요해질 것을 예측한 훌륭한 경영 컨설턴트이기도 하다. 이 책은 그런 저자의 인생이 총 집약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. 대학생일 때 이 책을 봤는데 당시의 신선함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. 아직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 본 책이었는데도 이 책은 나를 지식 근로자로 준비시키기 충분했고, 나의 강점이나 실행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도 많이 서술되어 있었다. 먼저 책에서는 조직은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다각화는 조직의 실행을 저하시킨다고 이야기한다. 그러면서 조직이 작을수록, 그리고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했다. 또한 조직은 조직의 사명을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길 때만 존재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. 저자는 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내게 가르쳐 준 분이다. 그리고 저자가 일본 기업을 연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,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 잘하는 게 더욱 가치 있다고 했다. 여름이 되면 저자는 2주간 시간을 따로 내 자신이 잘할 수 있었거나 잘했어야 하는 일을 검토하고, 자신이 잘못한 일, 그리고 자신이 했어야만 했는데도 하지 않은 일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다. 이 점에 대해서도 나는 배운 게 많다. 이 책을 읽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피드백 분석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. 드디어 강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. 이 부분이 젊은 내게도 너무 중요하게 와닿았다. 사람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, 저자의 말로는 그것은 틀렸고, 사실을 자신이 잘못하는 것을 더 잘 알고 있다고 한다.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강점만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. 이것은 내가 요즘 동영상으로 듣게 된 알렉스 룽구라는 라이프 코치가 한 말과 다르지 않다. 인간에게는 3가지 영역이 있는데, 남들보다 못하는 영역과 그저 그렇게 하는 영역, 그리고 남들보다 월등히 잘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영역이다. 강점을 찾으라는 것은 우리가 효과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. 강점을 알게 되었으면 이제 아무리 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영역의 일은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. 그리고 자신의 강점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. 또한 낮은 역량밖에 발휘하는 영역에서는 가능한 한 시간을 투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. 저자는 우리가 일터에 나가기 전부터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다고 말한다.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일을 함으로써 성과를 창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하는 방식으로 일할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. 피터 드러커의 훌륭한 점은 자신의 경험과 피드백 분석으로부터 훌륭한 통찰을 끌어낸 점이다. 이 책을 읽기 전에는, 그리고 그 후에도 이러한 사항을 알려주는 경영학자는 만나지 못했으니까 말이다. 또한 나의 가치관에 관해서도 질문할 것을 이야기한다. 우리가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? 그것을 알아내야지. 결국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공헌할 수 있을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. 나의 가치는 사람들의 정신적 성장이고, 그래서 나는 이와 관련된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. 이 책에는 시간을 관리하는 법에 관해서도 나온다. 효과적인 사람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벌이지 않고 한 번에 하나의 일에만 집중한다. 그리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는다. 한 예로 이런 사람이 나온다. 그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. 그래서 일에 투입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단다. 그런데도 그의 업무 능력은 전혀 저하되지 않았다. 그 이유는 중요한 일에 우선하여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이었다.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그만큼 낭비를 많이 한다는 것이다. 또한 저자는 우리들의 창조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. 그 이유도 사람들이 창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디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낡은 과업에 지나치게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.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다. 역시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요한 일을 지금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.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또 나온다.
강점에 관련하여 인력 배치를 하는 것이다.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단점을 줄이는 결정을 내리는데 저자는 그게 틀렸다고 한다. 깊은 계곡에 산봉우리가 녹듯이 커다란 강점을 지닌 사람도 마찬가지로 큰 약점이 있다는 것이다. 전인적인 인간은 소수라는 것이다. 그가 어떤 분야에서 부족하지 않은지를 우리는 물어야 한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점이 아닌 훌륭히 성과를 창출하는 강점, 영역에 초점을 맞춰 인재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통찰이다.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? 라는 질문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물음이다. 전에도 내가 쓴 적이 있지만 당신은 어떤 영역에서 혹은 어떤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사람인가? 그러니까 당신의 종목은 무엇인가? 아마 이 질문과도 다르지 않은 것이 저자의 위 물음일 것이다. 나는 사람들이 잠재력과 창조성을 마음껏 발휘하며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도와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. 그러면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? 이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어야 자신을 더욱 거듭나게 할 수 있고 효과적인 사람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. 이 책은 학생 때 이후에도 직장인으로 일하면서 자주 읽은 책이다. 그만큼 내가 하는 일에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이 많았다는 의미다.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며 사람들의 고민에 답글을 남겨준 적이 많을 정도로 훌륭한 통찰로 빛을 발휘하는 책이기도 한 것 같다.